오늘은 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생각해보면 지수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코스피가 1,400대여까지 뭐 떨어졌다가 이제 뭐 2,000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지수는 올라온 거잖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무언가가 수반이 돼야 될 텐데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월 한 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은 이분의 시각을 좀 챙겨볼까 해요.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네. 일단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코로나 재유행되지 않을까 이게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요 며칠 사이에 또 불거지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외국인도 돌아오지 않아.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세부적인 것들이 다 불안합니다. 어떤 것이 제일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평가 저도 좀 최근에 이 세컨웨이브에 대한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난 3월과 같은 충격이 또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네.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좀 타이밍을 놓치셨던 투자자들은 그런 기회 한 번만 더 오면은 내가 사보겠는데.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건데. 네, 그런 그렇죠. 관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 자료에서 그 관련된 부분의 언급을 지난 3월과 같은 상황은 이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이후에 그 빠진 바다에서의 깊이를 모르는 공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꼈었던 상황이다라면 지금의 상황은 모든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만 네. 조금 망망대해에 떠 있는 느낌? 그래서 2차 충격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충격의 깊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보다 네. 우리가 경기 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하다 보면 네. 이제 4월 거시지표나 여러 이제 국제정세 변화 내용 등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변화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 결론을 우리가 지금 얻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이요? 우리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이번 이태원 관련된 이슈가 그 공동체 의식에서의 결여 문제가 그 문제로 귀결이 되었었죠. 함께 노력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과 우리 내부에서도 보게 되면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쟁점 사항이 전혀 발생되지는 않았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역시 싸우지 않고 빨리 예산 처리를 네. 가결시키는 이런 변화 등을 보여주었었는데 국제 정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양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썩 좋은 내용이 아닌 거죠. 10년 전에 썼던 금융정책을 그대로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마찰 요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마찰 요인이 보이지 않게 생기게 된다는 것은 경기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차 충격에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재발 위험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정치적인 어떤 논쟁에 휩싸여서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빨리 제거를 시키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글로벌 정부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적자 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국가 부채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 논쟁이 시장에선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몰 외환위기가 일부에선 발견될 수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말에 있었던 외환위기처럼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을 타격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이슈는 곧 등장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침체 환경에서 전 세계 경제가 일본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이것은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가게나 기업 그리고 특정 산업 간에 전부 다 같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네. 좋아지는 쪽은 있겠지만 그런 좋아짐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투자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나누는 이 동안에 지수의 낙폭은 또 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상승 탄력도가 이제 많이 줄어들더니 하락으로 전환해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밀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등장하면서 또 확 이렇게 사주는 분위기가 매번 연출이 되고요. 외국인 수급 보면 여전히 오늘도 팔고 있고 선물 중심으로 오늘도 또 이제 팔고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는 개인들이 달라졌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큰 손이 좀 돌아와 줘야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외인들은 언제쯤 돌아오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의문도 뭐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근데 일부에서 그렇게 외국인의 귀환을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네.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 네. 팔고 싶어서 저러시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정말 좋은 자산이라면 내가 먼저 갖고 있고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외국인은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보유 지분율 기준으로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현재 거래소 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은 한 36% 정도인데 네. 이는 지난 연말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조정된 정도의 변화만큼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다 뿐이지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율은 그렇게 별로 바뀐 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냥 관망하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탈하고 있다라는 개념은 조금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우리 경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공격적으로 사들어올 수 있다라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역량 회복, 수출 네, 회복이 수출.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 5월 달 일평균 수출이 잠정치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썩 못 믿어온 부분들이 조금 많다는 어제 나온 점이죠. 것만 보더라도 뭐 자동차, 반도체 다 박살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환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다린다라 봐야 되고 네. 또 그런 내용이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환율입니다. 결국 수출이 회복되면은 원화의 절상 압력 자체가 강해지게 되니까 네. 환율이 원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200원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에 예.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결국 수출 회복과 그리고 환율 안정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외국인은 사지 말라고 해도 살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은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의 행보에 대한 부분을 마냥 기대하면서 네. 시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슈들을 이제 일부 요연하게 정리를 쫙 해주셨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포인트도 한 가지만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밤사이면 MSCI 지수 이제 변경일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종목들이 지수에 편입이 됐는지 혹은 반출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내일 우리는 접하게 될 텐데요. 이맘때가 되면 또 생각되는 게 편입된다고 하면 수급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과거에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라는 그게 이제 매번 이제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때요? 다시 한번 챙겨주신다면 MSCI 지수 변경 이게 의미 있는 사실은 이벤트인가요?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었을 때는 네, 이런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 통칭되는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정도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일부 네. 지금 국내에서는 신규 유동성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중 자금은 채권 시장에 머물러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이런 관련된 내용 역시 특별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없고 그냥 그 내부에 이 지수 변경 과정에 있어서 종목 교체에 대한 과정 네네. 이 정도에 대한 내용만 이슈로 좀 시장에서는 다뤄질 수가 있겠고요. 또 문제는 최근 증권사 리포트 등이 관련된 편입 가능 종목 그리고 편출 가능 종목 등에 네.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예고를 엄청 해놨고 들어왔죠. 예. 주가 뭐 관련된 부분 등은 이미 한 달 전서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단순 팩트에 그칠 가능성이 조금 큰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이제 그걸 좀 가늠해 주세요. 다양한 이제 이슈들 그리고 불안 요인들 점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시장이 급변했잖아요. 네. 문제는 이 급변한 것에 대해서 조금 템포를 가지고 가다 보면 덩달아 흥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게 되면 네. 이 마케돈의 이 CM이라고 그러나요?
그 노래가 네, 상당히 비트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상당히 흥분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경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조금 벌어진 시간차를 맞추게 한 조정 과정이 있다라는 정도로 봐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이상하게 코스피가 1950만 가면 근처에 가면 네. 무거워집니다. 네. 이거는 지금 1950포인트 수준이 경기 침체를 반영한 우리 경제와 가장 어울리는 지수대라는 거거든요.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프리미엄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고 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가동된 정책을 감안하게 되면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기준점을 알고 정확하게 그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하시게 된다라면 뭐 시장은 어떤 추세를 가늠하기보다는 트레이딩에 대한 감각과 템포를 유지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시장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매일매일 지수 현황을 보면서 트레이딩도 하시고 또 이제 나름의 장기적인 플랜도 이제 짜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날아가는 종목들만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살아있는 업종만이 또 살아있는 그런 지금 현재 구간이고요. 이런 쪽으로 따라붙는 게 현명한 전략인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힌트를 주신다면요. 아주 정상적인 시장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뭐 당장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것이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네.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에 편승한 것뿐이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계층이 나눠지게 되고 양극화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양극화가 변화되는 과정에 위너 쪽에 편승하게 되면 전혀 시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루저 쪽에다가 편승을 하면서 이 시장은 잘못되어 왔고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라고 지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투자 행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시장의 흐름에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느냐 네. 그런 그 템포를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그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는 단기 투자자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냐 이 구분을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이 제로금리 시대에서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장에 대한 가치가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도 다우 대비 나스닥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고 우리도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섹터나 기업들 계속 찾는 작업을 저희 출발 마케동과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출발 마케동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